제가 소프트 스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다양한 능력이 있겠지만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이제 뇌가 하는 것들,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행동, 모든 감정, 모든 어떤 소프트 스킬에 해당되는 거야. 뭐 소통, 리더십, 뭐 공감 이런 것들 다 뇌가 다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뇌에서 어떠한 기능들이 하는지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이나 감정은 사실 뇌에서 이제 지시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근데 한 1980년대쯤 돼가지고 독일의 의사가 있어요. 프란츠 요제프 갈. 이분이 뇌의 기능을 밝혀내게 됩니다. 뇌는 사고와 감정, 그리고 의지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근데 당시에도 해부학을 배우긴 배웠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기관들이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 알긴 알았는데 뇌는 조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해부를 하면은 뭔지 보이는 부분만큼은 아는데 뇌는, 그러니까 우리가 뇌가 어떻게 생겼는지 지금 가끔 TV에서 보셔서 알긴 알잖아요. 근데 각각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가 되게 애매한 거죠. 현대의학에서는 뇌의 어느 부분이 몸을 움직이게 하고 숨을 쉴 수 있게 하는지, 또 우리가 인간답게 보이게 하는지, 기억을 어떤 부분에서 하는지, 학습은 어떻게 하는지, 감정은 어떻게 느끼는지, 또는 왜 부정적인 거, 우울증 뭐 이런 것들 있죠. 기억, 암기, 뭐 치매 이런 게 뇌의 어떤 기관에서 어떠한 기능, 그 다음에 어떠한 호르몬이 나오는지 이런 게 지금은 사실 다 밝혀졌죠. 그게 뭐 MRI라고 하는 기계가 만들어지면서 뇌의 기능들을 이렇게 관찰을 할 수 있게 되면서 다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좌뇌, 우뇌 이런 말도 알잖아요. 좌뇌, 우뇌 기능도 알고요. 글을 쓰는 기능, 그 다음에 글을 읽는 기능, 우리 난독증 이런 말 알잖아요. 그 다음에 난기증 이런 말도 알아요. 그 다음에 전두엽, 편도체 이 정도의 우리 말들은 다 알고 계셔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뇌가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를 알게 됐었던 큰 계기가 있어요. 1980년대에 미국에서 실제 있었던 일인데, 그때 그 동부에서 서부를 연결하는 미국에서 철도 공사가 있었어요. 그 일을 했었던 어떤 친구가 있는데, 실제 이렇게 책도 있어요. 피니어스 게이지라고 하는 청년. 이 친구가 했었던 일이 어떤 일이었냐면은, 철도 현장에서 막 산들이 있고 막 이렇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철도를 깔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땅을 평평하게 하고서는 철도를 깔아야 돼요. 근데 막 돌덩이 큰 거 있고 이럴 때 그 돌을 깨서 길을 평평하게 까는데, 이 친구가 했던 거는 그거예요. 돌을 깨는 작업, 그러니까 발파 작업. 그러면 발파는 어떻게 하냐면 화약을, 그러니까 구멍을 파요. 거기다가 화약 가루를 잘 다져서, 그러니까 심지를 붙여가지고 그 심지에다가 불을 붙여요. 불을 붙여서 얘가 폭파하기 직전에 이렇게 도망을 나와야 되는. 그러니까 지금이야 뭐 기계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하겠지만 이제 그게 아니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쇠막대가 이제 있는데, 일단은 구멍을 이만큼 파고, 그 다음에 화약 가루를 여기다가 이렇게 넣는데 그거를 다져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쇠막대가 머리를 뚫고 간 사나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친구가 그 쇠막대를 들고 있는 거예요. 쇠막대가 대장장이한테 이거를 맞춰가지고 자기가 자기 장비로 쓰는 거예요. 무게가 6kg 정도 됐고 길이는 1m쯤 됐었대요. 그러면은 이 막대를 가지고 그 화약을 이렇게 다지는 거. 근데 이제 주변에 사고 났을 때 그 당시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잘 다져가지고 불 붙여요. 그러면 이제 잽싸게 도망을 나와야 되는데, 이 친구는 조수들과 함께 이 일을 굉장히 많이 했었던 친구예요. 근데 이상하게 주변 증언이, 그날은 이거를 막 이렇게 다지다가 갑자기 오른쪽으로 고개를 이렇게 돌리더래요, 이 친구가.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리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도화선이 이제 불이 탁 붙어가지고 터진 거예요. 그랬더니 이 막대기가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날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팍 하고 터지니까 이렇게 날아가서 얼굴 뼈를 뚫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마로 뚫고 쇠막대기가 이렇게 하늘로 날아가 버린 거예요. 장난 아니죠. 그래서 제목이 뭐예요? 쇠막대가 머리를 뚫고 간 사나이. 그러니까 제가 이 책을 보고 나서 너무나 이제 깜놀. 쇠막대가 머리를 뚫고 간 사나이인데 밑에 보니까 뇌과학의 역사를 뒤흔든 피니어스 게이지 사건. 근데 이 책을 읽어보니 뚫고 지나갔어요. 근데 이 친구가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쓰러져가지고 막 이렇게 피를 쫄쫄쫄쫄 흘렸잖아요. 근데 번뜩 일어나더니만은 자기가 막 걸어가더라는 거예요. 살아있더라는 거죠. 그 피를 막 흘리는데 살아있어. 그래갖고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소달구지 같은 걸 끌고 와서 1800년대니까, 이때가 언제냐면은 사고가 1848년. 소달구지를 끌고 와가지고 이 친구를 싣고 이렇게 이제 주변에 있는 동네 병원을 갔는데, 동네 병원에 내려서도 이 친구는 본인의 스스로 소달구지에서 내려서
이렇게 이동을 해서 갔다는 거예요. 1년 정도 이렇게 이제 병간호를 하고 외상은 다 나왔대요. 되게 희한하죠. 여기 보면은요, 한번 이거 그림 보이세요? 뼈가 이렇게 구멍이 뚫렸어요.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만약에 여기서 뇌가 다쳐요. 근데 이렇게 뼈가 안 뚫려요. 안 뚫리면 이렇게 점점 불어오르고 그 안에서 피만 차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폐쇄성 뇌 손상? 폐쇄가 되어 있다. 그런데 뇌가 손상됐다. 이게 뇌진탕이래요. 그런데 이게 뻥 뚫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폐쇄가 아니라 오픈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렇게 뻥 하고 터졌으니까 산소가 이렇게 돌아갈 그 여분이 생긴 거잖아요. 간에 외상은 뭐 이게 괜찮아졌고 뼈도 이렇게 맞춰졌나 봐요. 외상이 나왔으니까 일을 해야 되잖아요. 젊은 친구였으니까. 그래서 다시 철도 현장에 나가가지고 일을 하게 됐는데 행동이 옛날 같지 않은 거예요. 욕을 하고 사람들한테 기분 나쁘게 얘기를 하고. 근데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리고 왜 그렇게 기분 나쁘게 행동을 했는지 본인도 이해를 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옛날엔 성실하고 너무나 좋은 사람이었고 인기도 많았는데 성격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갖고 해고를 당했어요. 그런데 병원에서 이제 있을 때도 좀 이렇게 판단력이 흐려진 거예요. 어느 날은 병원에 있을 때 자가를 이렇게 가지고 왔대요. 의사 선생님이 자가를 많이 갖고 왔네. 자네 그거 나한테 $1,000에 팔어. 아니 그러면 우리 같으면 당장 팔지 않아요? $1,000 받고요. 근데 이 친구가 싫어요. 저 이거 갖고 있을래요. 그러니까 이런 조금 더 엉뚱한 판단을 하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알고 봤더니 여기 앞에 앞을 다쳤잖아요. 앞을. 이게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이 부분이 전두엽 위치였던 거예요. 전두엽. 앞전자, 머리 두자. 우리 전두엽이라고 하는 거는 뇌의 3분의 1 부분을 차지합니다. 당시에는 전두엽의 기능이 뭔지 사실 몰랐어요. 몰랐는데 이 피니어스를 치료했던 할로 박사가 골상학계, 그러니까 뼈를 이렇게 하는 이 당시에 되게 거물이었던 교수님이 계시는데 사이저 박사라고 하는 분이 또 이 당시에 계셨나 봐요. 그분한테 이제 이 친구에 대한 증상을 얘기를 했던 거예요. 사이저 박사한테. 그랬더니 사이저 박사가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쇠로 만든 그 다진 막대가, 그 쇠막대기가 자비심 기관, 그때는 자비심 기관이라고 대충은 알고 있었나 봐요. 이 전두엽. 자비심 기관과 존경심 기관이 있는 곳, 지금의 전두엽을 지나갔기 때문에 이 두 기관이 더 이상 성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되었다. 자, 그래서 이 남자가 욕설을 하고 남을 존중하는 마음과 친절함을 잃어버린 것이다. 피니어스가 이런 행동을 하는 거를 살펴보면 피니어스가 의식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기분을 신경을 쓰지 않거나 감정에 대해서 고려를 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고요. 뇌의 기관이 손상이 돼서 사람들의 행동을 읽을 수 있는 그 능력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게요. 그러면 우리도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아요? 공감을 잘 못해. 저 사람이 자꾸 나한테 욕을 해, 막말을 해. 예를 들어서 전두엽에 손상이 간 경우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그런 사람들한테 야, 너 나한테 왜 그래? 야, 성격 좀 고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일지도 모르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도 심리학이나 신경학을 배우는 학생들에게 이 사람, 피니어스의 이 사건이 교과서 같은 그런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 그 대학에서 연구하신 분이 있어요. 뇌 연구를 하시는 안토니오 다마지오, 그 다음에 한나 다마지오, 그러니까 이름이 똑같죠. 다마지오, 성이 똑같죠. 부부 의사예요. 근데 이분들은 아이오와 대학에서 그러니까 전두엽의 손상을 입은 환자들을 치료를 해왔어요. 근데 이 부부의 연구 대상들은 피니어스 같이 그렇게 외상을 입은 거는 아니었었고요. 뇌에 종양이 생기면 종양을 떼어내는 수술을 합니다. 우리 옛날에도 슬기로운 의사생활 보셨던 기억 있으세요? 슬기로운 의사생활에 보면 전미도라고 하는 의사가 뇌 수술하는데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이렇게 뇌를 오픈을 하고요. 마취과 선생님, 환자 깨워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약을 딱 넣으면 환자가 깨요. 오픈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스티커를 이렇게 붙여가면서 그 레지던트 의사한테 그 육사 나온 레지던트 선생님 있잖아요. 환자한테 말 좀 걸어봐 주세요. 뭐 이렇게 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럼 언어 능력들이 여기 건드려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거를 피해가면서 종양을 떼어내는. 그러니까 이 부부 의사도 요렇게 그러니까 어떤 뇌에 종양이 생기면 종양을 떼어내는 외과 수술을 하는데 그 수술을 하면서 전두엽에 손상을 입은 환자들을 연구 대상으로 삼은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환자들도
피니어스처럼 판단력의 문제를 갖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더하기 빼기 같은 수학적인 기능은 살아있는데 이상하게 물건을 사고 팔 때 문제 해결 능력 있죠. 판단 능력. 이런 게 조금 이상한 선택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우리 피니어스도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감정 상태가 일반적인 사람하고 조금 다르고 중요한 건 타인들의 감정을 읽지를 못하더랍니다. 그러니까 공감 능력이 없어졌다고 해야 되나요? 자, 아니면 교통사고와 같은 외상으로 전두엽을 다쳐도 공감 능력이 이상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고 그러고요. 또는 음주 있잖아요. 음주 같은 것도 많이 하면은, 너무 많이 하면은 또 그러기도 하고, 아니면 나이가 들면서 몸이 노화가 되니까 자연스러운 노화도 그럴 수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뇌는 35살의 뇌의 능력이 정점을 찍는데요. 그런데 60세가 딱 되면은 그 이후에 현저히 능력이 떨어진대요. 그래서 왜 나이가 들면 꼬장꼬장해진다, 우리가 꼰대다 이런 표현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꼰대가 된다는 게 그러니까 뇌가 늙어가지고 공감 능력이 떨어져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런 어떤 전두엽의 대사가 떨어져서라고 하는 거니 결국 꼰대가 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건가 봐요. 그러니까 늙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왜 신체도 늙지 않으려고, 신체 나이 노화되지 않으려고 막 운동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뇌도 그렇게 노력을 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사실은? 그러니까 전두엽의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는데 그게 스트레스를 줄인다거나 아니면 그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들을 한번 개인이 찾아보는 거죠. 또는 자기 개발을 하거나 공부를 계속 하면 뇌가 발달을 하기도 한대요. 전두엽. 그러니까 교육을 통해서 뇌를 활성화시켜주는 것도 방법이 되고, 그러니까 뇌는 눈에 보이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잘 안 해요. 그러니까 근육 운동을 하면은 막 근육이 커지고 이게 눈에 보이니까 하는데 뇌는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뇌 운동을 우리가 한다 그러면은 되게 남 얘기하는 것처럼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죠. 자,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는 나는 너무 이성적인 사람이야. 그래서 매사에 이성적으로만 생각하게 돼. 이거는 가능하지 않은 말이다. 건강한 사람이면 우리가 뇌가 있다. 게다가 똑똑한 사람이다. 그러면은 뇌가 당연히 공감이라는 능력이 있게 되어 있다. 우리의 몸이 노화되는 것처럼 뇌도 노화가 됩니다. 그래서 젊을 때는 새로운 거를 받아들이거나 사람들을 이해하거나 공감하는 능력이 좀 가능했는데 나이가 들면서 꼬장꼬장해진다. 또 나이가 들면서 꼰대가 된다. 꼰대가 되는 거에 제일 첫 번째의 척도가 뭐예요? 내 거 우기는 거잖아요. 그게 결국은 뭡니까? 공감 못하는 거. 근데 공감 못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전두엽이 늙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뇌 기능이 늙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공감, 감정과 관련된 우리 전두엽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스트레스 줄이는 거. 그럼 어떻게 줄이냐? 줄이는 방법을 찾아내는 거죠. 햇볕을 쬐는 것, 운동을 하는 것. 제가 책 하나 도둑을 좀 해드릴까요? 체육관으로 관 뇌과학자. 이런 책들을 보면은 우울증 약보다 운동이 더 좋다 뭐 이런 말들도 있더라고요. 이 체육관으로 간 뇌과학자 이런 책들 한번 보시면은요, 뉴욕대학교 교수님이신데 실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운동을 하고 영어 단어 시험을 봤다, 뭐 그때 결과들이 어떤가 이런 것들 나와 있어요. 근데 이런 게 다 그러니까 선순환이더라고요. 운동을 하면 단순히 몸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뇌도 같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이런 게 우울증 치료에도 좋대요. 그러면 뭐 감정이랑도 당연히 좋지 않을까요? 그러면 감정이 좋으면 기분이 좋아서 나는 또 책이라도 하나 더 보고 매사에 행복하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 한마디 할 때 공감이 절로 되지 않을까요? 이런 선순환을 의미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도요, 이 책 그냥 한번 또 읽어보시면 어떨까요? 이 책을 계기로 저도 뇌과학에 대해서 너무나 공부를 많이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저는 또 뇌과학에 대한 이야기 많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